뭔가 이렇게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히죠. 당연하죠. 처음인데. 그런데 길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기부터 서울 출발, 부산 도착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과는 달리 제가 입문 과정 때 진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양도세 갖고서 취득세나 그런 것까지 공통적인 거 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개념을 꼭 잡아줘야 되겠다. 이게 올해 제 목표입니다. 그 개념만 잡으면 문제가 이렇게 묻든 저렇게 묻든 나는 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좀 동참해 주셔야 되겠죠. 뭐 상속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되고 증여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주택이 뭐라고요? 주택이? 집. 너무 지난번에 제가 어디 딴 학원 가서 주택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공법 시간 좀 진도 나간 것 같더라고요. 뭐 지붕과 기둥이 있고 뭐가 있고 막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주택이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상태에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주택 철거되고 남은 건 뭡니까? 맨 땅. 요즘에 맨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두 다리 뻗고 추운데. 그러니까 결론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야. 대신 주택 숫자 계산할 땐 포함하래. 그럼 문제에서 1세대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팔았어. 그때만 중과세래.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시고 지문에서 뭘 팔았는가를 정확히 봐라. 그래서 주택 두 개 있는 사람이 주택 팔았습니다.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이제는 안 넘어갑니다. 그럴 때 어디 있는 거 팔았는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팔면은 중과세.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에 있는 거 팔면 중과세 안 해. 되시겠죠? 네. (20페이지) 갑자기 조금 전에 수업 시간에 막 열심히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에도 질문 받고 오니까 들어오자마자 진도 어디지? 막 헷갈립니다. 네. 자, 20페이지 보니까 양도세 계산 구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를 빼주니까 양도 차익이 나오죠. 필요경비 어디 있습니까? 필요경비, 취득가액과 기타 편비 합친 게 필요경비. 얘 이름은 기타 필요경비. 큰 틀 잡겠습니다. 갑이 토지를 샀습니다. 샀달 모르고 뭔가 취득. 여러분 상식적으로 취득세 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지출했습니다. 자기 명의로 등기할 때 셀프 등기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습니다. 비용 지출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말이 소유권 이전 비용.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냅니다. 또 일정한 토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고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역시 중개수수료 지출했을 겁니다. 요 범위 내에서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합니다. 틀 잡았죠?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도 출제합니다. 틀 잡고 가보겠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땅 샀다 취득이죠? 취세 냈습니다. 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참고로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면 나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취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면 얘가 커지죠. 그럼 양도 차익은 적어지겠죠. 세금 적게 내는 건 나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아니야, 취득세 포함시키지 말고 양도차익 많아서 나 세금 많이 내야 돼. 왜? 그래야지만이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해서 난 이바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자, 확인합니다. 취득세 포함시킵니다. 중개수수료 포함시킬까 안 할까요? 포함시킵니다. 법무사 비용, 소유권 전 비용도 포함시킵니다. 가지고 있을 때 냈던 재산세는 포함시킬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포함시킬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팔 때 중개수수료 지출했죠? 포함시킬까 안 할까요? 포함시킵니다. 내 생각은 달라. 생각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시험 공부라는 거죠. 네. 재산세하고 종부세, 암만 많이 냈어도 양도세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사람이 땅을 살 때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대출 받아서 이 땅을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출 받은 돈에 대해서 이자 지급했겠죠. 그 이자 지급액은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시킬까 안 할까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자주 출제하는 항목들이다. 되시겠죠? 자, 이제 21페이지로 갑니다. 21페이지. 21페이지 맨 위에 4번 제목이 뭐죠? (21페이지) 맨 위에 1번 실지거래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지거래에 의한 양도차익. 실자 동그라미, 가짜 동그라미. 그래서 뭐라 하는가? 실가. 실가. 준비하시고 양도차익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억 안 나는 분은 왼쪽 페이지인 20페이지 같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기타 필요경비 하니까 양도차익이 나온다. 형광펜 꺼내자. 형광펜. 21페이지 실거래가연 양도차익 나오죠? 그 밑에 양가로 1번 양도차익 칠하시고 형광펜으로. 바로 밑에 양가로 2번 취득가액 칠하시고 쭉 내려와서 양가로 3번 기타 필요경비 칠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라. 저는 이 시험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났던 게 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다음 페이지로 막 넘겨서 합니다. 진짜 저 그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페이지에 다 싣고자 제가 직접 편집합니다. 한 페이지 크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세법 공부할 때는 제목 정리라. 실거래가연 양도차익인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필름 빼주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형광펜 뚜껑 닫으시고 아무데나 또 칠하는 거 아닙니다. 자, 1번 양도가액은 상식적으로 팔면서 내가 받은 돈이죠. 똑같은 말 총수익금액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양도가액은 팔았어. 돈 받았어. 그때 쓰는 말이 양도가액인데 똑같은 말은 총수익금액. 끝. 그 밑에 2번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내가 취득한 금액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매입가액.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리고 취득세 동그라미. 아까 취득세 포함시킨다 그랬었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실 거 등록면허세도 포함시킵니다. 플러스 기타 부대비용인데 대표에는 소유권 이전 비용, 법무사 비용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포함이 됩니다. 길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칠판을 잠깐 오시면 그 위에 나오는 현재 가치 할인 책임료 되어 있죠. 요거는 1차 과목인 개론. 개론이 좀 진도가 나가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입문과정 때 통과하시고 1월 달에 설명드릴 겁니다. 통과. 자, 2번으로 가볼까요? 취득에 관한 쟁소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동그라미. 칠판. 여러분이 이번에 땅을 샀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거 취득할 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내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송 비용 1,000만 원 들었다고 볼까요? 그러면 그 소송 비용 1,000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소송 비용. 다시 한번. 내가 땅을 얼마 주셨다고요? 1억. 취득할 때 쟁송이 붙었어. 소송 비용 1,000만 원 지출했어. 그럼 나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1억
1,000만 원. 1억 원에다가 소송비용 1,000만 원 포함시키니까. 이렇게 하면 보시면 되고. 자, 3번에 당사자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칠판, 땅 얼마에 사는가? 1억에 삽니다. 그런데 나한텐 1억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는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지금 당장 못 주는데 한 달 뒤에 1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건 안 돼. 나 지금 당장 1억 필요해. 그래서 제가 좀 세게 나갑니다. 한 달 뒤에 1억 주는데 대가로 이자 줄게. 예를 들면서 이자 1,000만 원 줄게. 그랬습니다. 그럼 파는 사람은 조금 생각 바꾸겠죠. 그래서 오케이 사인을 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당장 돈을 못 줬지만 한 달 뒤에 얼마 줬습니까? 1억에다가 이자 1,000만 원까지 줬다는 얘기죠. 자, 이때 당사자란 누군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 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약정을 맺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도 있지만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해서, 다시 얘기하면 언제까지 돈 주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못 줬습니다. 그러면 연체이자 같은 거 줘야 되겠죠. 그러한 연체이자, 지연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문제가 나오면서 이자가 나옵니다. 이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무슨 단어 찾아라. 그 이자가 무슨 이자인가? 당사자 약정의 이자. 처음부터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급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고, 비교 지급기일에 지연에 따른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CF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거,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처음에 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계속 이자 낸 게 있겠죠. 그런 이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4번은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죠. 5번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상각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4번의 감가상각비도 1차 과목인 개론에 좀 진도가 나가야지만이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 과정에서 통과하겠습니다. 이럴 때 설명드릴 겁니다. 또 5번도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일단 통과. 자, 대신 6번 볼까요? 칠판 오시면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까? 포함하죠? 내가 땅을 20년 전에 샀어. 그 당시 취득세 냈어. 그런데 이사를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취득세 낸 영수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겠죠. 취득가액에 포함시킬까 안 할까요? 결론 포함시킵니다. 취득세는 납부용증이 없는 때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그 이유 가로 열고 필기할까요? 그 이유는 구청에 가면 확인해 줍니다. 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 취득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그 영수증 잃어버려서도 구청 가면 확인해 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7번 상속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칠판 상속 보이십니까? 오, 상속 보여. 그게 아니고 카메라 아예 이쪽으로 안 보이는 게 낫죠. 상속, 비상속인, 상속인, 상속 개시일, 등기하고 나중에 팔았어.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 취세 납세 의무자도 상속인. 나중에 돈 받고 팔았죠. 5억에 팔았습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 금액. 중요한 거, 상속받은 거 팔았다. 양도가액은 5억이라고 볼까요? 취득가액은 제로가 아닙니다. 일정한 금액을 적어주는 게 세법입니다. 두 번째, 증여.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증여에 따른 절차,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 그리고 나중에 등기했다고 볼까요? 돈 받고 팔아. 증여세 납세 의무자, 수증자. 취세 납세 의무자도 수증자야. 양도세 계산 판 금액 5억에서
취득가액 3억 기억나십니까? 그 3억 원은 증여를 받은 날 금액이야. 비록 나는 증여받을 때 공짜로 받았지만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제로를 적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적으래. 그러면 그때 어느 금액을 적을 것인가? 이에 대한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지금 상속 증여받은 거 팔았다. 취득가액을 뭘로 볼 것인가? 상속은 상속 개시. 돌아가신 날 금액이고, 증여는 증여일 현재. 그리고 뭘로 할 것인가? 이거는 다음번 과정에. 틀은 먼저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받은 거 팔았어. 취득가액 제로 아니야. 일정한 금액 적는다. 증여받은 거 팔았어. 취득가액 제로 아니야. 일정한 금액 적으래. 그거는 1월달 과정에 통과됩니다. 대신 지금 8번 보시면서 8번에 보유할 때 냈던 거 재산세 포함시키지 않죠? 종합부동산세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상속세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적인 틀 드렸는데 내가 보유할 때 냈던 세금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다. 필요경비에. 상속세는 무슨 얘기죠? 칠판 아버님 돌아가셨어. 나 무슨 세금 냈죠? 상속세 냈지 않습니까? 취세 냈죠? 한참 뒤에 그 돈 받고 팔아. 그럼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팔면서 받은 돈, 취득가액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로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금액 적죠. 거기에다가 내가 냈던 상속세,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증여세, 내가 증여받았다. 나 무슨 세금 냈죠? 증여세 냈고 취세 냈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걸 팝니다. 나 양도세 계산해야 되겠죠? 팔면서 받은 돈이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증여로 공짜로 받았지만 제로가 아니래. 일정한 금액 적는 거 나중에 공부하면 된대. 대신 증여받았을 때 낸 증여세는 취득가액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돌아버리겠죠? 뭐는 포함시키고 뭐는 포함시켜야 한다. 근데 지금 흐름 파악해 두시고. 대신 나중에 이런 거 상속세 증여세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분 얘기합니다. 저한테 질문할 때 아니 지금 팔았는데 무슨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설명하냐고. 판을 못 읽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기초 용어 설명드린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속세가 뭐라고요? X라고요?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 냈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계산해야 돼. 그 상속세는 취득가액에는 포함되는 거 아니야. 증여세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지금은 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큰 흐름 파악만 해두시고 1월 달부터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네. 자, 대신 그 밑에 양가로 3번 기타 필요 경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자, 그런데 그 밑에 가로 속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명서류 수취, 보관 또는 또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동그라미. 그리고 그 위에 별표. 또는 동그라미 별표. 금융거래 증명서류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칠판을 오시면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가가 좀 오래 낡았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수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번에 엘리베이터 하나를 가설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가치 증가됐겠죠. 그때 엘리베이터 가설 비용을 뭐라고 부르는가? 자본적 지출액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 건물이 5억짜리였는데 엘리베이터 1억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건물을 10억에 팔아볼까요? 양도가액은 10억. 취득은 내가 5억에 있다고 볼까요? 그리고 나는 엘리베이터 가설한 비용 1억도 포함시켜줍니다. 포함시켜줍니다. 대신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또는 2의 증빙이 있을 때만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뭔가 첫 번째 적격증명서류. 내가 엘리베이터 1억을 들여서 설치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 줬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 또는 세금 계산서, 또는 내가 그분한테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 냈더니 직 긁습니다. 긁으니까 종이가 쭉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하는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합니다. 또는 내가 그 인테리어업자한테 현금 1억을 줬더니 저한테 주민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를 묻습니다. 됐더니 현금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적격증명서류. 요것 중에 하나 있거나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인데 제가 그분한테 계좌 이체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통장에 적혀 있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가 있어 있지만이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겠죠? 1번도 없고 2번도 없습니다. 나 엘리베이터 1억 들여서 가설했더라. 나중에 팔 때 1억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번 또는 2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1번과 2번 두 개 다 있어 있지만 인정해 준다. 그래서 틀리게 낸 경우도 있다는 거죠. 키워드는 뭐라고요? 또는 이렇게 흐름 파악해 두시고. 자, 조금 전에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자본적 지출에 되어 있죠. 자본적 지출에. 먼저 반대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의 반대말은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의 반대말은 수익적 지출액. 대표, 아까 그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가설하면 건물가치 증가하겠죠. 그런 수선비를 뭐라고 하는가? 자본적 지출액. 물론 법조문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 가로세기 보니까 수명이라고 되어 있죠. 수명을 연장시키다든지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다라고 하는데 그냥 복잡하니까 엘리베이터 기억하면 다 끝납니다. 대신 반대말 수익적 지출액. 이거 보시면서 야, 무슨 수익이 발생하는가? 아닙니다. 대표, 페인트 칠해 볼까요? 건물에다가 페인트 칠하면 수명 늘어납니까? 건물 가치 증가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 여러분 뭐 살 때 야, 페인트 칠해서 너무 비싸네, 돈 더 줄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것은 단지 원상회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수익적 지출액으로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 틀 잡아놨죠? 뭐만 포함시킨다고요? 자본적 지출액. 그러면서 이제 개념 잡는 거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 들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파트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입주했다는 얘기죠. 아파트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를 진짜 초호화로 했습니다. 준비하시고 베란다에 샷이 설치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일까? 수익적 지출일까? 지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찍어봐야 되는데 우리 세포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봅니다. 거실 확장해 볼까요? 방도 확장합니다. 자본적 지출일까? 수익적 지출일까? 정답은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눈치껏 계속 자본적 지출액만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깠습니다. 저 밑에 봤더니 동파이프, 배관 같은 게 있습니다. 비쌉니다. 그거 다 바꿨습니다. 자본적 지출일까? 수익적 지출일까? 자본적 지출입니다. 계속 얘만 하고 있대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꼭 알아두실 거, 자본적 지출의 대표는 베란다, 샤시, 거실, 방, 확장, 그리고 동파이프 같은 거 까는 거. 눈치껏 여기 싱크대 다 바꿨습니다. 싱크대 바꾸는 것은 수익적 지출액. 눈치껏 여기입니다. 도배, 장판, 초호화로 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액. 욕실 개조, 화장실을 다 바꿨습니다. 한 5천만 원 들여서. 그래도 수익적 지출액. 틀 잡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반대말, 자본적 지출의 반대말은 수익적 지출액이다. 우리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액만 필요 경비로 인정해줘. 그리고 항상 고의에 나와 있지만 1 또는 2,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만 필요 경비로 인정해준다. 두 개 다 없으면 암만 내가 돈 지출했어도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 니은. 참 우리가 이 살 때 아까 취득할 때 소송 비용 들었죠. 계속 말썽 피웁니다. 갖고 있었더니 또 쟁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소송 비용도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용도 변경 또는 이용 필요에 의해서 지출한 비용이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셔야 됩니다. 자,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에 양도 비용 볼까요? 말 그대로 팔면서 들어간 비용을 얘기합니다. 양도 비용. 여기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 신고서 작성 비용, 그리고 공증 비용, 그리고 중개수수료. 여러분 아까 내가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지출했죠. 그거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중개수수료는 팔았을 때 중개수수료 지출한 거 양도 비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닐에 나오는 거 매각차손 역시 개론 시간의 진도가 좀 나가야 됩니다.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뭘로 계산하는가?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입니다. 확인됐나요? 네. 칠판 기출문제. 자, 이거 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첫째 시간에 동영상들을 좀 알아주시는데, 제가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 풀 기출문제를 프린트를 나눠드렸었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관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칠판에다가 같이 풀고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지문들은 나중에 나올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요약집 갖고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1년 내내 할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도 그거로 다. 그러면 책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분실의 위험은 없겠죠. 대신 지금 동영상 듣는 분들도 자료는 뭐가 필요한가? 그 복습 자료, 연교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프린트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1번 문제. 양도, 팔았어. 취득, 샀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로 해야죠? 실지거래가액. 맞다. 내가 팔면서 돈 받은 거 확인돼. 살 때 취득한 금액 확인돼. 그럼 뭘로 할 것인가? 실지로 거래한 금액. 맞고. 2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죠? 내가 산 금액이 명확합니다. 자본적 지출액. 대표는 뭐죠? 엘리베이터. 가설했더니 건물 가치 증가하네? 베란다 샤시, 거실, 방 확장. 그건 필요 경비에 포함되죠. 아까 필요 경비는 뭐와 뭘 합친 거다?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 합친 거. 그걸 통틀어서 필요 경비.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 따라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맞고. 3번.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죠? 이자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길의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처음에 약정 맺어서 더 지급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대신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4번. 취득세는 납부용수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주죠. 왜? 구청에 가면 확인해 주니까. 풀만하게 출제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20페이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산인 관악산 정상에다가 깃발 찍고 꼭 가야 됩니다. 대신 야오라는 건 못 잊습니다. 요즘에 산에 가서. 그래서 오늘 처음 모였을 때 그 관악산 밑에 주차장에서 저기 인원 체킹했었고, 지금은 어디쯤인가 깔딱고개 넘었습니다. 정상이 저 앞입니다. 좀 몸 좀 푸시고 갈 거를 좀 말씀드리고 가야죠.
자, 20페이지에 보시면 20페이지에 양도세 계산 구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는 빼주니까 양도차익. 일단 여기까지 계속 할 겁니다.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기타 필요비는 양도차익이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비래. 내가 취득했어. 취세 냈어? 취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해. 중개수수료 포함.税교전 비용 포함. 재산세는 포함하지 않죠? 종부세도 포함하지 않고. 지출할 때, 팔았을 때 지출한 중개수료 포함. 네. 이게 바로 학습 효과. 30번 전엔 잘 몰랐지만 이젠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험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네. 반대말 정리할까요? 남자 반대말 여자죠. 이 사람이 지금 팔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확인됩니다. 그때 쓰는 말이 실지거래가액, 줄여서 실가. 취득한 금액 확인되네요? 실거래가. 그러면 기타 필요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해줍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판 금액은 확인되는데 저 땅을 30년 전에 샀습니다. 30년 전에 얼마에 샀는가 기억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또 보시면서 아니 자기 땅인데 30년 전에 얼마 샀는지 그걸 왜 못 기억해? 그러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지난주에 공부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30년께 기억날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취득가액을 제로로 적더라. 이 사람 돌아버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를 적지 않고서 일정한 금액을 적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때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될 때 어떻게 계산하는가? 추계, 이런 말을 씁니다. 추계라는 것은 우리 세법에서 추정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틀을 잡으시는데 실거래가라는 것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확인이 안 되더라. 그러면 실거래가 반대말은 추계. 남자 반대말 여자. 대신 실거래가 반대말은 추계. 따라서 20페이지 저처럼 똑같이 해볼까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를 빼주면 양도차익 나오죠. 첫 번째 칸 원칙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지거래가액. 실가. 팔면서 받은 돈 확인대에 적으면 되겠죠. 취득가액 확인대에 그럼 뭐 해주는가?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해 줍니다. 형광펜 꺼내서 저처럼 똑같이 해두자. 먼저 취득가액 칸에 칠하시고 취득가액 칸에 그 다음 색깔 다른 거로 얘와 얘는 같은 색깔입니다. 저 머리에서 색깔 다르게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욕 하나고 색깔 똑같다. 실지 취득가액 칸하고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용. 그러면서 실거래가 반대말이 뭐라고요? 추계. 오른쪽 간 추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 양도가액은 다음에 공부하셔도 되고 내가 샀는데 이제는 30년 전에 샀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제로 적진 않고 일정한 금액을 적더라. 그때 쓰는 말이 추계. 그리고 취득가액이 추계일 때는 바로 밑에 이거 해줍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얘와 얘는 같은 색깔이네요. 항상 이렇게 다니고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다닙니다. 그러면 문제 푸실 때 판단 기준은 뭘 갖고 할 것인가? 빨간 색깔. 어디에 빨간색 칠해져 있죠? 취득가액. 취득한 금액이 실거래가야. 뭐 해주는가? 자본적 취득하고 양도비용 해주는 겁니다. 대신 취득한 금액이 실거래가가 아니야. 추계야. 그럼 아무 말이 없어도 뭐 해주는가?
필요경비 계산공제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뚫어주게 보시는데 요 계자를 정확하게 되니까 계자 아닌가? 요거 아닙니다. 지금 취득가액 확인 안 되죠? 확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통계치를 냈습니다. 계략적으로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자를 쓰는 겁니다. 계자가 아니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계략적으로 해준다. 연습합니다. 실거래가 반대말은 추계. 추정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추계.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는 언제 해주는 거라고요? 자본적 양도비는 언제 해준가? 요것부터 읽으시라는 겁니다.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일 때. 대신 취득가액이 실거래가가 아닌 축일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안 해주는 겁니다. 요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색깔 다르네요. 그때는 뭐 해주는가?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주는 거다. 말을 바꾸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언제 해주는 거라고요? 축일 때? 그러지 마시고 취득가액이 축일 때 해주는 게 바로 필요경비 계산공제. 틀 잡았습니까? 자, 오른쪽 21페이지 맨 위에 1번 제목이 뭐다? 실지 거래에 의한 양도차익이죠. 실가. 요거 본 거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합병비 공부했죠? 한 장 넘기니까 22페이지 맨 위에 2번 제목이 뭐다? 추계. 추계자의 동그라미. 추계 결정에 의하는 경우 양도,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입니다. 그러면서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설명드릴까요? 이거부터. 이 사람이 지금 땅을 사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양도가액 확인되면 실거래가 조금 되겠죠? 취득가액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간다? 추계. 그럴 때 추계를 세무서 직원 마음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까지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 추계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1번의 매매 사례가액 매자의 동그라미. 같이 보시면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가 땅 샀다는 가정이죠. 근데 그 당시 내가 얼마에 샀는지 몰라. 그런데 그 땅 옆에 거의 비슷한 땅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고 볼까요? 내가 취득했을 때 전후 각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럼 30년 전 내가 산 날 기준으로 전 3개월, 후 3개월 그때 매매 사례가 있더라. 그 금액을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이름이 뭔가? 매매 사례가액. 그런데 30년 전에 내 주변에 매매 사례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 뭘 가는가? 감정가액, 감자의 동그라미. 똑같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땅 샀다. 그러면 그날을 기준으로 전 3개월, 후 3개월 감정평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두 군데 이상 그리고 나온 것에 평균액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30년 전에 소급해서 감정평가하지 않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뭘로 가는가? 환산한 취득가액. 일단 3번 왼쪽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환자의 동그라미. 이건 잠시 뒤에. 근데 만약에 이것도 없더라 그러면 4번에 기준시가 기자의 동그라미.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틀 잡으시라는 겁니다. 실거래가 반대말은 추계야. 추정해서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추정해서 계산하진 말래. 법에서 정해진 순서가 있어. 그 순서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 앞글자 따면 매, 감, 환, 기라고 해. 매가 많기. 순서 어기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그 입문과정에 뭐 양도세뿐만 아니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포함해서 제가 공통적인 거 집중 설명드리는데 요거 기준시가나 설명드리고 연결하겠습니다. 칠판으로 올까요? 앞으로 이런 단어 볼 겁니다. 이거는 필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요약집에 다 나옵니다. 평가란 말. 평가란 것은 얼마짜리로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세법에서 시가가 나오면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법 전에는 시세란 말 안 씁니다. 무슨 단어 쓰는가? 시가. 상식적으로 시세가 뭐죠? 뭐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어쩌고 그런 거 되겠죠? 네. 여러분 시세는 내가 봐도 똑같은 금액이고 남이 봐도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참고로 38번지 시세 시가가 1억이라고 볼까요? 그런데 갑은 얘기합니다. 저 땅 시세 1억 1천이야. 을은 볼 때 아니야 그만큼은 안 나가 9천밖에 안 돼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세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오늘의 시세와 6개월 시세는 변동성의 문제가 있죠. 이거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인 시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세법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맨날 싸울 겁니다. 사람들뿐만 아니고 국가 지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한 발 양보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이러지 말자. 세금 과세할 때는 시세가 아닌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자. 이렇게 타협을 받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 8천만 원 정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1년 동안은 내가 봐도 8천만 원, 남이 봐도 8천만 원 그렇게 통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때 일정한 금액을 통틀어서 뭐라 하는가? 공시가격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시가격을 국세와 지방세에서 이름만 바뀝니다.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오늘 공부하시는 양도세 있죠. 양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따라서 양도세 공부할 때는 기준시가 그런 단어만 쓰는 것이지 시가표준액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거기서 무슨 단어인가? 시가표준액. 그러면 나중에 눈치를 키워라 막 지문을 읽는데 기준시가 그 단어 나옵니다. 어딜 묻고 있다는 얘기고? 국세인 양도세. 막 읽는데 재산세 문제 나오네요. 그럼 무슨 단어 나올 거다? 시가표준액. 이렇게 다 약속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이번 달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국세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준시가라는 단어 안 씁니다. 공시가격 이런 단어만 씁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희한하게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 역시 문제 풀 때 어쩌고 저쩌고 공시가격 나옵니다. 뭘 묻고 있는 거다? 종합부동산세. 눈치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시세, 시가라는 게 있는데 그래 시세라는 건 보는 사람이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세금 계산하면 맨날 싸운대. 그러지 말고 통일된 금액 제시하자. 그런 통일된 금액을 통틀어서 공시가격으로 부른대.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에서 이름만 바뀌어.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희한하게 공시가격 이런 단어를 쓰더라. 그러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 각각의 자산별로 세법에서 정해진 용어가 있습니다. 올해 요 표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던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데 필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개별 공시지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땅 중에 가장 비싼 땅이 어디죠? 명동 어디? 상업은행 자리? 그 옛날 버전이고 심지어 지금 상업은행 없습니다. 우리은행이죠. 그 자리도 아니고 명동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명동역 몇 번 출구는 모르겠지만 옆에 보면 네이처 리퍼블릭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밑에 있는 땅이
제일 비쌉니다. 아마도 평당 거의 3억 정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대한민국에 있는 땅에 대해서 몇 번지는 얼마짜리를 매년 5월 말에 고시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개론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땅을 다 고시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표성 있는 땅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이때 대표성 있는 땅을 뭐라 하는가? 표준지. 그 표준지 가격을 2월 달에 고시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검토해서 각각의 필지별로 가격을 5월 말에 다 고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시된 걸 전국 평균 보면 시세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땅을 갖고 있어. 땅의 시세가 1억짜리래. 개별 공시가 확인해 보면 6천에서 7천 정도 이렇게 고시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고시된 금액을 갖다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국세에서는 이걸 뭐라 하는가?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 그리고 두 개의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럼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가.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개별공시가. 예? 쉬운 얘기로 저 바깥에 땅이 있다. 시세가 1억짜리입니다. 이번에 개별공시가로 7천만 원 고시가 됐다고 볼까요? 7천만 원. 개별공시가입니다. 그 7천만 원을 토지의 기준시가. 그리고 똑같은 7천만 원을 토지의 시가 표준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택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단독주택 중에 혹시 누구네 주택이 가장 비싼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TV 같은 걸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 중에 가장 비싼 것은 삼성 이건희장 주택. 한남동에 있죠. 작년 고시된 금액이 거의 200억이 넘죠. 무슨 얘기인가? 대한민국에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성 있는 표준주택을 1월 말에 고시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모든 단독주택 가격을 4월 말에 얼마짜리 다 고시합니다. 이렇게 고시된 금액을 뭐라 하는가? 개별 주택가격. 고시할 때는 밑에 있는 토지와 위에 있는 건물을 합쳐서 고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 그렇게 고시된 금액을 갖다 쓰겠다는 얘기죠. 표현 어떻게 하는가?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도 개별주택가격.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한 번 더 사례드리면 저 바깥에 단독주택이 있네요. 단독주택의 시세가 1억짜리 해볼까요? 근데 이번 4월 말에 개별주택 가격 8천만 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8천만 원을 뭐라 부르는가? 단독주택의 기준시가. 그 8천만 원을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고. 자,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는 아파트가 되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어느 단지 몇 동, 몇 호는 얼마짜리 다 고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 그 고시된 금액을 뭐라 하는가? 공동주택가격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습니다. 그럼 표현의 방식,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도 공동주택가격. 한 번 더, 저 바깥에 아파트가 있네요. 시세가 1억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 4월 말에 공동주택가격 8천만 원 고시가 되어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그 8천만 원 뭐라는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8천만 원.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똑같은 금액 8천만 원. 감 잡히십니까? 건축물은 다음번에.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세법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계속 기억납니다. 숙제는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알아오기. 여러분은 단독에 살고 계십니까? 공동에 살고 계십니까? 단독이든 공동은 똑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시면 공동주택가격 열람,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주소를 쫓아가 보면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그런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세법은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제가 우려하는 거, 내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다. 공동주택 가격이죠. 딱 조회해봤더니
금액이 너무 적다고 화내시면서 구청 찾아가지 말자. 시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예? 예. 참고로 우리 처음 만난 날, 자꾸만 그 첫날을 그렇게 하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 매년 출제하죠. 재산세 과세 표준 형광 배치됐던 거 기억납니까? 시세가 아니야.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대. 요 얘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야. 그럼 무슨 나라 쓴다?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 토지일 때는 개별 공시가의 70%. 다시 내가 땅 갖고 있네요. 땅의 시세가 1억짜리입니다. 개별 공시가 6천만 원입니다. 재산세 과표는 내가 왜 했을까? 땅이 1억짜리야. 근데 개별 공시가 그 땅에 대해서 5월 말에 6천으로 고시가 돼 있어. 다시 1억짜리는 시세가 1억이라고 하는데 개별 공시가 6천으로 고시가 돼 있어. 재산세 계산할 때는 시가 표준액인 개별 공시가 6천만 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70%니까 6, 7은 42, 4,200에다만 재산세 계산합니다. 시세는 얼마짜리인데? 1억짜리인데. 1억인데 재산세는 훨씬 더 낮은 금액인 4,200에다만 과세. 일반인들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되셔가지고 일반인한테 그런 거 설명 잘해주라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매년 출제. 그러니까 재산세 계산할 때는 시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땐 시가 표준액입니까? 아니야. 시가 표준액보다 70%더 낮은 금액이래. 항상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로서 알아야 될 사항, 최근에 일반인들 모르는 거 나가서 설명하라고 그런 거 위주로 출제합니다. 그렇게 맥을 잡아야 됩니다. 되시겠죠? 지금 종합부동산세 잠깐 볼까요? 종합부동산세. 주택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칩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에 주택 갖고 있고 부산에 주택 갖고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서울하고 있는 거, 부산에 있는 거 다 합칩니다. 그랬을 때 공시가격이 6억 초과할 때 종부세 내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전국에 있는 거 다 합칩니다. 근데 무슨 가격으로 합친다고요? 공시가격으로. 시세가 아닙니다. 그럼 시험장 갔을 때 말이 바뀔 수 있겠네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그 금액을 합친 것이 6억 초과할 때 종부세 내는 거다. 예. 그럼 빨리 이게 입에 붙어야 되겠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입에 배야 됩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우리 뭐하다 여기까지 왔죠? 다시 22페이지. 22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뭐다? 추계.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 법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 매매사례가액. 전후 각 3개내고 감정가액. 전후 각 3개내. 둘 이상 나온 것의 평균액. 세 번째는 환산한 취득가액. 잠시 뒤에 네 번째는 기준시가. 요거 하다가 시험장 하면 기준시가 말 바꿀 수 있다. 연습해 봅니다. 토지일 때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 되시겠죠? 계속 계산이 좀 그런데 한 5분만 쉬었다가 20분만 더 갈까요? 네, 그러시죠. 5분만 쉬었다가.